지난번 공천 파동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제가 앞장서서 반성과 화해의 전당대회를 제의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조차 소위 친박이 무리하게 후보를 옹립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비박이 단일화된 후보를 내어 이전 후보를 계속한다면 새누리당은 분당에 가까운 분열과 정오가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새누리당은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할 것입니다. 그런 전당대회라면 이겨서 당대표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내외적으로 유례 없이 엄중한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명운을 개척해 나가는데 전력을 쏟아도 부족할 터인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알량한 당권을 둘러싸고 밤낮 싸우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염치 없고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것은 5천만 국민들과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친박 비박에서 각각 후보를 내어 싸울 것이 아니라 개파에서 자유롭고 양진영이 서로 거부하지 않을 무개파 사람들이 지도부를 맡아야 합니다. 만약 치열한 경선 끝에 친박이나 비박 어느 한쪽이 당대표가 된다면 그 후유증으로 치졸한 개파 투쟁이 점점 더 극성을 부려 사사건건 갈등하고 대립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선은 필패이고 새누리당은 공멸입니다. 국민들은 공정한 게임을 하는 정당을 지지합니다. 어느 개파에서도 거부하지 않을 사람, 무개파적이고 공정하게 대선 경선 과정을 관리할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한국 정치는 사유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반박할 여지조차 없이 굳어진 말입니다. 한국 정치의 변화 없이는 우리나라의 발전은 무망한 일입니다. 앉아서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백년하청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서서 한국 정치의 풍토,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대화와 토론, 화쟁과 타협을 통한 새정치, 국민들로부터 사랑은 받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경멸은 받지 않는 정치, 20대 국회가 막 시작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최상부에 위치한 국회와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가 민주화되고 투명화되어 작은 기관이나 단체의 인사도 공정한 평가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서 엄격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새누리당의 운영은 어느 분야보다도 원칙이 없고 투명하지 않으며 편법과 개파와 불공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물며 공당이 국민을 대표하고 국정을 담당하는 공직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조차도 원칙도 기준도 없이 그때그때의 힘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치 불신의 많은 부분이 무원칙하고 투명하지 못한 공천에 기인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당 운영은 국민들로부터 커다란 불신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 한 분 한 분이 모두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공천 파동에서 가장 큰 피해를 경험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다시는 권력을 잡은 개인이나 특정 세력이 당헌 당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공천 시스템을 비롯한 제반 당 운영 절차를 민주적으로 개혁하고 또 확립하겠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한 몸입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 역할이기는 합니다만,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를 만들어낸 어머니로서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 선패에 대하여 공동으로 무한 책임을 지는 관계입니다.
이 정부의 성공은 새누리당의 성공이고 이 정부의 실패는 새누리당의 실패이자 곧 대한민국의 실패입니다. 따라서 견제할 것은 당당히 견제하되 협력할 것은 아낌없이 협력하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서로 공격하는 분열된 조직이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 국회에서 당 정책위 의장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위원장 그리고 정보위원장으로서 세월호 수습과 공무원연금개혁 그리고 테러방지법 등을 원만히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그 이전 국회에서는 원내 수석부대표와 특임장관 그리고 여의도 연구소장으로서 당정청 협의와 의견 조율 그리고 정책 개발에 깊이 관여해본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이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의 성공을 위해서 사심없이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새누리당 당원 동지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새누리당은 청년들로부터 외면받고 투표율이 높아지면 불안해하는 이상한 정당이 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청년들에게 더 다가가서 청년들의 불안과 절망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새누리당 지도부 더 젊어져야 합니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급변하는 이 중체대한 시기에 10수년 전에 이미 당대표를 지내신 분이 또다시 새누리당의 얼굴이 된다면 새누리당은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낙인 찍히지 않겠습니까? 당은 전국의 253개 당원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운영이 원내의 국회의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운영마저도 국회의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의 역량을 절반밖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역량을 내팽개치는 결과가 됩니다. 원내 당협위원장들이 당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능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당의 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정치는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지 정치인 개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치는 정치인들이 유독 자신들의 특권과 사익 챙기기에 급급한 정치에 몰두한다는 비판과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길어야 10수년, 짧으면 4년간 오로지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정치인의 소명일진데 이제는 정말 국민만을 위한 위공무사의 정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누리당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많이 늦었지만은 새누리당 아직까지는 활로가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 주호영 혼신의 힘을 다해서 새누리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